제품 인서트 캐비티 부품도. 이번 시간에는 인서트 캐비티 부품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인서트 캐비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사진을 보실까요? 이것이 인서트 캐비티인데요. 캐비티란 영어 뜻 그대로 제품이 형성되는 내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몇 개인가는 제품이 몇 개가 형성되는가를 말합니다. 인서트 캐비티의 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캐비티는 한 개의 금형에서 제품이 한 개가 나온다는 것이고, 2 캐비티는 한 개의 금형에서 같은 제품이 두 개가 나오는 것, 그리고 3 캐비티는 한 개의 금형에서 같은 제품이 세 개가 나오고, 4 캐비티는 한 개의 금형에서 같은 제품이 네 개가 나오는 것을, 패밀리 금형은 한 개의 금형에서 서로 다른 제품이 각각 한 개씩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서트 캐비티가 많으면 1회 성형에서 그 인서트 캐비티 수만큼 제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으로 보면 인서트 캐비티가 많을수록 많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인서트 캐비티가 많을수록 그만큼 금형을 만드는 원료나 제조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므로 금형의 가격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서트 캐비티는 성형되는 제품의 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인서트 캐비티의 부품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서트 캐비티 부품도를 그리는 방법과 치수 기입하는 방법, 그리고 공차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하여 여러분은 인서트 캐비티를 그릴 수 있을 것이며, 인서트 캐비티 치수를 기입하고 또한 공차를 적용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서트 캐비티 부품도 그리기. 인서트 캐비티란 용융수지가 들어가도록 고정축 형판 금형에 오목하게 만들어진 빈 공간을 말합니다. 인서트 캐비티 도면입니다. 조립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평면도라 한국산업규격 건물, 물체와 같은 대상물의 윗면을 수평으로 자른 투상도입니다. 정투사법은 평화면에 투영된 도면, 물체를 위쪽에서 보고 그린 도면을 말합니다. 조립 평면도에서 인서트 캐비티 복사하기를 합니다. CO 복사를 이용해서 인서트 캐비티 평면도를 복사를 합니다. 트림 자르기를 위해서 도면 정리를 합니다. 볼트 자리 케이스 규격에서 표시를 합니다. 인서트 캐비티 평면도 도면입니다. 인서트 캐비티 평면도 그리기입니다. 그려진 평면도를 가지고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치수선하고 문자 레이어를 끄신 다음에 역시 카피를 하셔가지고 복사,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죠. 이렇게 딜리트해서 딜리트 하셔가지고 바깥 부분은 다 필요가 없으니까 바깥 부분은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로켓 드링 자리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볼트 자리도 필요가 없어요. 볼트 자리도 탭만 나면 되니까 볼트 자리도 지우시고, 그 다음에 스프루붓이 들어가는데 요 사이에도 트림을 해서 잘라내기를 하셔야 돼. 이렇게 넣은 놈만 남기고, 일단은 카운터 보링 원래 여기 요 자리를 그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볼트 역시 얘도 치수를 재본 다음에 볼트가 바뀌셔야 돼요. 하나는 3점이고 하나는 4네요. 그래서 얘를 지우신 다음에 다시 그리셔야 돼. 다시 원을 이용해서 여기 Shift 교차점 찍으시고 3.2 그 다음에 Shift 교차점 4 그리고 얘는 전부 다 보이지 않으니까 숨은선이죠. 레이아에서 숨은선을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지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트림 해야죠. 트림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4분의 3 볼트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지우신 다음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엔터 Shift 중간점 찍으시고요. 이렇게 Shift 교차점 Shift 교차점 하셔가지고 우클릭 하시면 교차점이 생기죠. 복사 Shift 교차점 이렇게 복사가 안되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Shift 교차점 하셔가지고 이렇게 편하네요. 다시 해볼까요? 복사 Shift 교차점 F발 푸시고 Shift 교차점 됐죠? 그 다음에 선은 길이 조정을 이용해서 길이 조정으로 선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은 길이 조정을 위해서 너무 길면 지저분 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코어핀 머리 부위 치수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도 좀 정리를 할까요? 이렇게 긴 거는 그리고 여기서 기준면 치수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기준면이 요거 기준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기준면을 갖고 오셔가지고 복사를 하셔야 돼. 이걸 잡고요. 그래서 상측인 경우는 여기죠. 다 안 왔네요. 다시 갖고 올까요? 기준면 이쪽 부분을 갖고 오셔야 돼요. 복사 이렇게 그래야지만 기준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어 들어가는 자리 카운터 자리를 해야 되는데 카운터 자리는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19파이네요. 그래서 19파이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점 이용하시고요. 19 나누기 2죠. 얘는 수문선입니다. 수문선을 이용해서 수문선 이렇게 그 다음에 복사하면 되죠. 반대편에는 Shift 오른쪽 키 이렇게 해서
인서트 캐비티 평면도 그리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 단면도란 공작물이나 기계 등 내부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절단하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린 그림으로 나타낸 도면으로 내관만으로 내부는 상세하게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게이트란 요용수지가 캐비티에 유입되는 입구를 말합니다. 게이트 도면입니다. 조립 단면도에서 인서트 캐비티 단면도 복사하기입니다. CO 복사를 이용해서 인서트 캐비티 단면도를 복사를 합니다. 트림, 자르기를 해서 도면 정리를 하고요. 해치를 이용해서 단면 표시를 합니다. 게이트 부위 상세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캐비티 단면도 그립니다. 단면도. 역시 캐비티 단면도도 복사를 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하신 다음에 상측이니까 상측에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개 딸려오면서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다 지우도록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코어핀 들어가는 자리도 지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볼트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바깥에는 다 필요 없으니까 밑에 부분은 필요가 없죠.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단면 들어가는 자리에 요건 하측 거니까 코어 거니까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연장하고 연장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요. 연장을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연장. 연장이 안 되네요. 경계를 한번 주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연장 경계를 줬으니까 엔터를 쳐서 전체 경계를 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트림 하시면 되겠네요. 트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상을 뒤집어야 됩니다. 형상을 뒤집어야 되니까 회전하겠습니다. 회전은 중심을 기점으로 180도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형상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 여기에다가 TK를 이용해서 추적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한 30mm 정도 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너무 내려갔네요. 이동을 해서 설정을 올리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선들 좀 늘리고요. 좀 중심선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약간 늘릴 선들은 늘리고요. 그리고 해칭을 해보겠습니다. 해칭은 사용자 정의로 쓰시는 거 아시죠? 사용자 정의 45도 각도고요. 45도 각도로 한 3mm, 2에서 3mm인데 3mm 간격을 하겠습니다. 용지 사이즈가 크니까 선택점 기억하시고 이렇게. 근데 주의사항이 있죠? 안쪽까지
단면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안쪽까지. 단면. 안쪽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엔터 치시면 해칭이 이렇게 안쪽까지 해칭이 잘 됐죠? 반대편 영상은 또 카피하기 뭐하니까 그래서 그려놓은 도면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도면이죠? 이렇게. 그래서 넌너와 게이트는 그냥 타원을 그려가지고 얘를 그냥 복사해서 V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냥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사를 해서 1대1로 놓게 되면 상세도가 안 되게 됐죠. 여기 치수를 재면 4죠. 그래서 SC 축척을 이용해서 2배로 확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캐비티 단면도를 완성했습니다. 코어핀이란 성형의 내면을 형성하기 위한 금형의 돌출 부분으로 사출 성형면에서 해당되는 금형 부품인 코어 부분에 사용되는 핀입니다. 조립 단면대에서 코어핀을 복사하기를 합니다. CO 복사를 이용해서 코어핀 복사를 합니다. 트림 자르기를 해서 도면 정리를 합니다. 코어핀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코어핀 그림입니다. 코어핀은 여기 있죠? 코어핀 요거 그냥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복사하셔가지고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지우시고요. 지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연장하시고요. 연장 이렇게. 그 다음에 자르기 엔터를 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니까 여기가 선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우시고 딜리트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트림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코어핀을 이렇게 세워서 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축 같은 경우는 누여서 그리기 때문에 얘를 회전하겠습니다. 회전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길이 조정을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 코어핀은 너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얘를 2배로 키우도록 하겠어요. 축척을 이용해서 축척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고 기준점 아무데나 찍으신 다음에 이 엔터 치시면 형상이 2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코어핀 그리기를 완료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인서트 캐비티 치수 기입하기. 치수란 물품의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로 도면에서는 보통 마무리한 치수를 기입하고 길이에는 밀리미터 단위로 기입하지만 단위 기호를 붙이지 않지만 다른 기호를 사용 경우는 이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서트 캐비티 평면도에서 치수 기입하기. UCS 사용자 정의 좌표계를 이용해서 인서트 캐비티 중심에서 원점을 설정합니다. 오디네이터 세로좌표 치수에서 치수 기입을 합니다. 치수 기입 명령어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합니다. 인서트 캐비티 평면도 치수 기입한 도면입니다. 인서트 캐비티 평면도 치수기입니다. 치수기입은 주석에서 치수기입을 하셔야죠. 주석. 이거 하기 전에 UCS 원점 좌표를 잡아야죠. UCS N 새로운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잡았죠. 그 다음에 세로 좌표 치수로 치수기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F8 키시면 꺾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치수를 쓸 수가 있어요. 연속치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연속치수를 이용을 해서 연속치수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도 한번 해볼까요? 세로좌표 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속치수를 활용해서 좌표를 하지 않은 곳에다가 이렇게 넌너 부위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냉각수 부위에도 이쪽 편에 안 했으니까 냉각수 부위에도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도 세로좌표 치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연속 치수를 이용하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꼭 전체 치수를 주셔야 된다 그랬죠? 전체 치수는 꼭 주셔야 됩니다. 편집하셔가지고 참고 치수로 바꾸셔야 돼요. 중복 치수가 되니까 참고 치수로 이렇게 가로하 가지고 전체 치수를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쪽에도 전체 치수 하나 줘볼까요?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낮은 모델 때는 ED를 하시고 2014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평면도 치수 기입을 완성했습니다. 인서트 캐비티 단면도에 치수 기입하기입니다. 치수 기입 명령을 해서 치수 기입을 합니다. 게이트 부위 상세도 치수 기입을 합니다. 게이트 상세도 치수 기입한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단면도 치수 기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단면도는 치수 기입은 치수선에서 해야죠. 치수선에서 단면도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단면도 치수 기입은 그냥 주석에서 선형 치수로 그냥 거의 하시면 돼요. 크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제품 부위도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냉각수 위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전체 치수도 하나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안쪽 치수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바깥 치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 치수도 줘야 되겠네요. 파이 치수. 높이 치수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드래그 할 수가 있어요. 드래그. 근데 치수선을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얘를 잡고 이렇게 바깥으로 끌도록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치를 잡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한 위치에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는 낮은 버전은 ED 하시고 2014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거 골뱅이 안에 보면 %C라고 암기를 하셨을 때고 그냥 요 %C를 하면 파일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선 한번 배워볼까요? 지시선은 이겁니다. 요거 아이콘 치수 지시선 단축키는 L2입니다. L2 그리고 S 설정을 하셔야 돼요. 부착의 맨 아래 행 밑줄 꼭 체크를 하셔야만 치수 기입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시선 요 각도는 60도 정도입니다. 60도 정도를 하시고 다음 점은 찍지 마시고 문자폭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8 냉각수 구멍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시선을 위해서 치수 기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넌너 치수도 한번 해볼까요? 넌너 치수. 넌너 치수 같은 경우는 치수가 지금 2배로 돼 있어요. 근데 스케일이 전체적으로 변하면 디멘전에서 축척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일부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2D 편집하셔가지고 2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2로. 그 다음에 폭은 0.7이죠.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2배로 치수 기입하면 큰일 납니다. 0.7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는 이렇게 편집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단면도 치수기 완료된 겁니다. 완료된 겁니다. 코앞인 치수 기입입니다. 코앞인 치수 기입한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코어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코어 치수 기입. 코어 치수 기입은 뭐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치면 이렇게 드래그 할 수가 있어요. 드래그. 근데 코어 치수도 지금 2배로 돼 있어요. 2배로.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 전체적으로 치수가 변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부분만 했을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반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 C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냥 치수만 바꾸고요. 연속으로 파이 치수 넣는 거를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치수만 바꿨습니다. 얘는 15.15입니다. 15.15. 그 다음에 얘는 5mm죠. 그때그때 바꾸지 않으면 형상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치수 기입을 바꿔주셔야 돼요. 2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수를 바꾸면 스케일이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얘는 26.85네요. 85. 이렇게 2배로 된 치수를 바꿨습니다. 근데 파일을 여러 개 있을 때 편리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원래 요 기울기라는 게 있는데 옵션이 기울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콘은 못 쓰고요. DIM EDIT dim edit라는 기능입니다. 아까 그 기능인데 기울기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옵션 중에 새로 만들기 기능을 쓸 거예요. 요 새로 만들기 기능을 쓰시면 여기에다가 %C라고 해서 모르시면 여기 %C 한 다음에 닫기 하시면 이렇게 파일을 연속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코앞인 치수 기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앞인 치수 기입 완료된 도면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인서트 캐비티 공차 적용하기. 치수공차란 설계 의도에 관한 부품의 기능상 허용되는 치수의 오차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준 치수, 목표 치수에 대하여 가공상 허용되는 오차를 포함한 치수를 허용 한계 치수라고 하며 치수의 큰 쪽을 최대 허용 치수, 작은 쪽은 최소 허용 치수라고 하는데 이때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의 차를 말합니다. 치수공차 영역입니다. 치수공차 영역이죠. 인서트 캐비티에 공차 적용합니다. 공차 적용한 도면입니다. 인서트 캐비티 평면도 공차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공차는 들어가는 부위, 인서트 들어가는 부위에 공차를
마이너스를 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125에는 마이너스 0.01을 주시면 되는데 반이니까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끝으로 보낸 다음에 0 Shift 6번 누르시고 마이너스 0.01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0.01 드래그 하시고 0 드래그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2.5로 줄여주시고 여기 스텝 A분의 B 하신 다음에 닫게 하시면 근데 앞쪽에 플러스란 기호를 안 넣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이 원을 클릭하시면 얘를 스페이스바로 한 칸 밀으시면 좀 더 비슷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끝으로 보내고요. 0 Shift 6번 하시고 마이너스 0.01 그 다음에 드래그 하시고 2.5 그 다음에 스텝 A분의 B 하신 다음에 여기 0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신 다음에 하시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공차 적용한 부위입니다. 이렇게 100분의 1씩 그리고 중심공차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줘볼게요. 중심공차에는 끝으로 보내고 뭐 특수기호 %P입니다. %P 0.01입니다. 위치공차 얘도 역시 드래그 하셔가지고 2.5 하시면 중심공차도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도면입니다. 스프루붓이란 사출 서형기의 노즐에서 재료를 받는 주입구 통로를 말합니다. 인서트 캐비티 단면에 공차 적용합니다. 인서트 캐비티가 들어가는 부위에 공차 적용을 합니다. 코어핀이 들어가는 부위에 공차 적용을 합니다. 스프루붓이가 들어가는 부위에 공차 적용을 합니다. 인서트 캐비티 단면도 공차 도면입니다. 인서트 캐비티 단면도에 대해서 공차 적용을 하겠습니다. 코어핀 들어가는 부위에 플러스 0.01을 주셔야 돼요.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플러스 0.02 Shift 6번 한 칸 띄고 0 하시면 드래그 하셔가지고 2.5 그 다음에 A분의 2 B 스택 하시고 하시면 이렇게 플러스 0.01을 줬죠. 그 다음에 또 공차 주는 구간이 전체 높이 있나요? 50mm 구간 50mm 구간에서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역시 여기도 플러스 0.02 Shift 6번 한 칸 띄고 0 드래그 하셔가지고 드래그 2.5 그 다음에 여기 형식 지정의 스텝 이렇게 하시면 이 부위는 마이너스 아니냐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100분의 2입니다. 요거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로 하시면 파팅 라인에 버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면도 공차 스프루붓이 들어가는 자리가 또 있네요. 스프루붓이 들어가는 자리에 역시 플러스 0.02 Shift 6번 한 칸 띄고 0 드래그 하셔가지고 드래그 2.5 스택에서 A분의 B 확인하시면 이렇게 공차 단면도 공차 완성된 도면입니다. 이렇게 표면 거칠기란 가공된 금속 표면에 생기는 주기가 짧고 진폭이 비교적 작은 불규칙한 요철의 크기로 촉침식의 측정기로 측정면의 수직인 단면에 나타내는 윤곽을 세로 방향, 가로 방향으로 확대 규정한 단면을 곡선으로부터 구한 것을 표면 거칠이라고 합니다.
표면 거칠기입니다. W. 마찰이 없고 접촉하지 않는 평면한 면을 표시합니다. X. 마찰이 없으나 어느 정도 정밀도가 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Y. 아주 정밀하게 가공된 면으로 마찰부나 정밀한 접합부에 표시를 합니다. Z. 일반 범용기계를 깎을 수 없는 것으로 특수 가공을 위하여 절삭하여 아주 초정밀한 면을 표시합니다. 코어핀에 공차 적용합니다. 코어핀 부위에 공차를 적용합니다. 공차 적용한 거 보이시죠? 단들교입니다. 전체는 Y로 하고 부분을 X로 하는 뜻입니다. 단들교 표시된 것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코어핀 공차 및 표면 거칠기 표시를 하겠습니다. 코어핀에는 형합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26.85를 플러스 0.01을 하겠습니다. 시프트 꺽쇠에 시프트 한칸 띄고 0 드래그 하셔가지고 2.5입니다. 2.5 스텝 A분의 B입니다. A분의 B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위는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0 시프트 6번 마이너스 0.02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2.5 스텝 A분의 B 이렇게. 근데 요거 단위가 0이 좀 안 맞죠? 0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코어핀 공차 적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거칠기 표시를 해야 되는데 거칠기 표시 그리는 거는 한번 그려보면요. 원은 12파이죠? 12파이 6 12파이 하시고 얘는 노란색으로 하셔야 돼요. 문자로. 그 다음에 T 하셔가지고 13이죠. 13. 그런데 문자 크기가 5입니다. 5. 그래서 무브 하셔가지고 무브 이렇게 10점 넣고요. 그 다음에 거칠기 표시 사각형 6.3, 6.3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중간점 잡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분해하셔요. 분해해서 불필요한 거 지우세요. 그 다음에 복사하셔가지고 복사 이렇게. 그 다음에 T 하셔가지고 T 문자 크기는 5입니다. 5 하셔서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Y 하시면 되죠. Y 이렇게. 그 다음에 무브 하셔가지고 위치에 놓으시면 되고요. 예, 빨간색으로 가는 실선을 바꾸신 다음에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가는 실선을 바꾸고요. 그 다음 축척을 이용해서 축척 0.5 하시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얘 AR 해야죠. AR 원형 배열을 이용해서 원형 배열. 그 다음에 기준점 찍으시고요. 얘 역시 항목은 4개로 하시면 됩니다. 4개. 그리고 분해하셔야 돼. 분해를 해야만 얘를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해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자 누워있는 거는 지우시고 복사하셔가지고 쓰시면 되죠. 복사. 이렇게 누워있는 거는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거칠기 표시 완성된 도면입니다. Y 전체는 Y를 하고 부분만 냉각수 들어가는 부위만 X를 사용했고요. 했고 거칠기 표시. 그 다음에 코어핀은 전체는 Y를 했고요. 그 다음에 18파이는 도피 구간이라서 X로 했습니다. X로.
부품란이란 도면의 오른쪽 윗부분 또는 도면의 아래일 경우는 표제란 위에 위치하며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 등을 기입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코어핀하고 인서트 캐비티, 부품란 표시된 도면입니다. 인서트 캐비티 단면에 표면 거칠기 표시하기입니다. 인서트 캐비티 전체의 표면 거칠기를 표시를 합니다. 인서트 캐비티 부품란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표제란은 11번이 인서트 캐비티고요. 13번이 코어핀입니다. 그리고 코어핀에는 열처리 HRC 로컬 강도 48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란까지 완료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 활동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통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문제이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이번 회차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인쇄하셔서 본인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캡 제품 인서트 캐비티 부품도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